그 5인 휴일이랑 헷갈려가지고 그런 거네요.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네. 휴일, 갑자기 5인? 내가 몰랐나?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노동법 관련해 가지고 급속도로 계속 그 변경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이 법이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노사 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신 전문가는 성함은 박삼용 노무사님이시고요. 17년 이상 노무 컨설팅 업무를 진행해 오신 공공노무법인의 대전지사 대표 노무사님이십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삼용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업을 한 지는 한 17년 됐고요. 그동안 노무사협회, 노무사가 한 4,3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회 임원하고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노무사회, 협회 일에도 깊이 관여를 했고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그 NGO 활동도 한 4, 5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사업장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노동법률 자문과 노무관리 컨설팅입니다.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업계와의 인연은 굿케어와 MOU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일반 사업장과는 많이 다른 그 장기 요양업계의 인사 노무관리상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 지금 소개만 들어봐도 굉장히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내년 시급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간단한 시급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월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2022년도 대비해서. 네네. 그 내년도 최저시급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9,16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이죠. 올해보다 한 5.1% 인상됐습니다. 그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그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그런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한 달 그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 곱하기 9,160원 하게 되면 한 달 최저임금이 191만 4,440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 월급으로 해서 8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급도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장기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이런 곳들은 지금 말씀하신 8시간 근무가 네. 상당히 좀 잘 맞아요. 근데 방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60시간 근로자들이 한 3시간 정도 하루에 소정근로시간 3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월급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하루 3시간이면 일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는 3 곱하기 5, 15시간이죠. 15, 근무할 시간이 15시간이지만 그 일주를 개근할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휴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3시간 유급으로 부여를 해야 되죠. 합하면 18시간 됩니다. 그래서 일주에 우리가 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시간은 18시간. 그죠? 한 달은 몇 주인가요? 4.345주라고 합니다. 4.345주. 18시간 곱하기 4.345주를 하게 되면 한 달에 그 임금을 줘야 하는 그 근로시간은 78.21시간이 되죠. 그 78.21시간에 9,160원을 곱하게 되면 금액이 71만 6,404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4.345일이라고 하신 거는 한 달이 4주도 있고 5주도 그렇죠, 있다 그렇죠. 보니까 1년 3.3주 정도로 예. 이렇게. 그래서 농사 업계에는 그냥 4.345주. 4.345주라고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예, 그렇게. 외우가 외우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도 외우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편하죠. 예, 편하게. 1주 근로시간만 알면 예. 한 달에 4.345주 말하면 곱하기 예, 예. 그렇죠. 지금 계산하면 되죠. 말씀하신 그 금액 둘 다 209시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예, 3시간 근무했을 때도 그렇고, 세금 떼기 전이죠. 4대 보험을 그렇죠, 그렇죠. 떼기 전에. 세전입니다. 예, 세전. 그러니까 70 얼마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떼고 나면 더 적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예. 실제로 그 일하는 시간하고 월급 주는 시간이 좀 달라요. 예.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외국의 뭐 드문 제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하고 터키만 주휴수당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는 그 우리가 시간 18시간 실제 일하는 시간 15시간 그러네요. 3시간 차이가 더 있죠. 예, 예.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60시간, 66시간 일을 하는데 10,000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되시는 거네요. 계산해봐야 되겠죠. 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급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세히 다루면 굉장히 오랫동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거는 혹시라도 더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 네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업주분들도 고민이 많고. 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과연 내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법정 공휴일. 그러니까, 법정 공휴일. 예,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는 빨간 날에는 다 쉰다. 작은 기관이든 큰 기관이든 상관없이 쉰다. 네. 이렇게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한번 설명을 짧게나마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달력상의 빨간 날, 우리가 이제 관공서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유급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뭐 1년에 15일에다가 그리고 선거가 있는 날은 하루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16일이 되죠. 그래서 1년에 16일의 유급 휴일을 사업주가 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처럼 유급 휴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휴일 수당과 휴일 근로 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휴일 수당은 그 휴일에 휴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수당이고요. 그 휴일 근로 수당은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할 경우에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수당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 휴일을 될 때 휴일 수당은 월급제와 그 시급제, 1급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월급제일 경우에는 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제는 한 달 소정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최소 15일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시급제와 1급제일 경우에는 그 일한 시간만큼, 일한 날만큼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정 근로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관공서 공휴일에 유급 휴일 하루 최소 15일에서 최대 37.5일분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37.5일분의 그 임금 인상 효과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일단 그 구독자분들, 저는 사실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그래요. 구독자분들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일을 했을 때 의미일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1년에 15일에 이제 휴일이 발생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새로 추가가 됐는데 15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15일치가 임금이 돈이 나오겠죠. 나가겠죠. 예. 만약에 15일에 다 나와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게 50% 가산하니까 일수로 따지게 되면 22.5일이겠죠. 그죠? 예, 그러네요. 15일 더하기 22.5일. 예, 22.5일입니다. 하게 되면 37.5일. 휴일에 나와서 전부 일을 했을 경우에는 37.5일분의 급여가 추가로 일단 발생하게 되겠죠. 지금 노무사님 정리해 주는 걸 보면,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 쉬었을 때 받아야 되는 휴일 수당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한 거에 대한 돈도 받고, 50% 가산해서. 예, 그렇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 사업장에서는 사실 그 관공서 공휴일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한 달치 급여가 추가로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뭐 1년 근무할 경우는 12개월치 임금에다가 1년 퇴직금 또 이게 또 연차 휴가 또 있어요. 거기다가 휴일 수당 또 휴일 근로 수당까지 포함하게 되면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던 건 월급제는 어차피 쉬고 있어도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되는 거고. 실질적인 임금 네, 실질 임금이 되는 거죠. 거고. 시급제는 원래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그렇죠. 챙겨줘야 된다. 그렇죠. 쉬더라도. 휴일수당 시급제와 1급제가 가장 부담이 클 겁니다. 아, 월급제는 사실 휴일수당 지급 안 해도 돼요. 쉬면 이미 되니까. 지급하고 있으니까. 예. 그죠? 근데 시급제와 1급제일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수당도 줘야지. 그날 나와서 일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 50% 그렇겠죠. 네. 그런 부담이 아마 사업장에서 참 걱정이 좀 됩니다. 아, 예,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을 따로 뭐 문의가 온다면 잘 또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뭐 카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질문이 들어온다면 그걸 노무사님한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아, 그러면 구독자님도 우리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좀 답변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치매 등에서 치매들이 이제 심하시다 보니까 네. 쉬고 싶어도, 그러니까 쉬게 해주고 싶어도 사업주가 음. 어쩔 수 없이 어르신이 요청하면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고객이잖아요. 우리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고객이니까 고객들이 나와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기도 어렵고, 근데 공휴일은 또 쉬는 날이고, 네. 예, 이런 그 아이러니가 또 생겨요. 이럴 때 노무사님이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사 관리가 좀 될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노사가 뭐 100% 만족할 만한 그런 뭐 대안은 안 되겠지만 그 휴일 대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휴일 대체. 그걸 좀 보면 휴일 대체 제도는 휴일에 일을 시키고 다른 날로 휴일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휴일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돼요. 평일에 근무는 1을 지급해야 되지만 휴일 근무는 1.5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휴일 대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휴일에는 평일처럼 일을 시키고 그 휴일을 다른 날로 이동시켜서 쉬게 해주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대체할 휴일이 없다 그러면 사실 이 대안도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겠죠. 쉽지 않은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 1월 1일이 쉬는 날인데 1월 1일 날 쉬지 않고 그 해 다른 날짜에 다른 날로 대체를 해서 쉬면 1월 1일은 평일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합의를 해서 근로자 휴일 대체 제도는 근로자 대표하고 이제 합의서를 써야 됩니다.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서 써서 휴일 대체를 하면 서로 완벽하게 만족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그 대체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50% 인건비가 이제 절감되는, 원래는 1.5를 줘야 되는데 1을 주니까, 그죠? 그렇죠.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50% 이거는 근로자도 같이 보는 프로그램이죠. 같이 보는 프로그램이죠. 예. 뭐 서로가 원래 이게 알려져 뭐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니까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자는 150%를 그 1.5를 그 임금을 지급받지만 근로자 회사 입장에서는 1을 주고 싶겠죠, 그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 휴일 대체 제도는 1.5를 주지 않고 1을 주기 위해서 사용자가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사실 어차피 1월 1일 못 쉬거나 다른 때 쉬기 때문에. 예. 근데 근로자도 크게 나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를 하는 거죠. 그걸 괜찮나? 합의 없이 주의할 거는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 대체를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주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은 지금 노무사님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꿀팁이에요. 제가 지금 옆에서 들어봤을 때는. 네. 그래서 법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그렇죠. 대체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네. 그 중소기업 사업장,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인사 노무 관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법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처럼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를 거쳐서 연차 대체도 하고 휴일 대체도 하고 그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갖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 지시나 조치를 하기 전에 주변의 노무사나 어떤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궁금한 거는 뭐 조금 더 뭐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네네. 달아주시니까 네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오늘 다룰 이슈들이 꽤 있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